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이 3단원의 6번째 시간이에요. 이번 6번째 시간에서는 각자 여러분들이 작성한 발표 준비 계획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인드맵으로 여러분들이 발표하고 싶은 주제를 만들고 내용을 선정해 봤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3가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발표를 준비할 것인지 표에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과 강의 영상을 들으면서 강의 계획을 꼼꼼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하는 거 잊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번 6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세운 마인드맵으로 세운 계획을 조금씩 더 구체화시켜 볼 거예요. 자, 수업 안에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시로 코로나19를 가지고 마인드맵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주제가 될 수도 있겠죠. 다양한 주제로 해봤을 텐데 선생님이 보여주는 것처럼 마인드맵을 다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19라는 주제 안에 백신이라는 소주제가 나오고 그 안에 내용이 선진국과 등교, 또 마스크라는 주제 안에 KF94라는 내용과 황사 마스크라는 내용, 또 바이러스라는 주제 안에 전염병과 예방법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선생님은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은 각자 자신만의 주제 또 자신만의 내용으로 이 104쪽의 마인드맵을 다 완성을 하셨을 거예요. 네, 마인드맵을 다 완성하셨으면 104쪽을 보시면서 선생님처럼 아래와 같은 표를 만드는데 아래와 같은 표에는 발표 내용 그리고 내용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출처를 이렇게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전염병의 종류에 관련된 발표를 하고 싶다면 종류니까 종류를 여러 가지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표가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 표에 대한 자료 내용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예방법, 어떻게 하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가, 좀 예방법에 관련된 거죠. 이 예방법 내용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나 동영상은 인터넷 검색에서 많이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계획서를 가지고 앞에 있는 발표 내용을 이러한 자료의 형태로 이런 출처에서 찾아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107쪽의 표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발표 내용입니다. 발표 내용은 사라진 직업의 종류를 발표 내용으로 하고 싶어요. 자, 종류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1번 종류, 2번 종류, 3번 종류가 있다. 그러면 이걸 동시에 보는 게 서로 같이 놓고 비교할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동시에 봐야 하니까 당연히 자료의 종류는 표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사라진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사라진 직업의 모습이라면 표가 아니겠죠. 모습이니까 사진이나 그림 등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라진 직업의 종류는 표이고요. 통계청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자료는 우리 반 친구들이 원하는 직업의 종류가 아니라 모습이에요. 모습. 우리 반 친구들이 원하는 직업의 모습이니까 당연히 사진이 되겠죠. 그리고 출처는 백과사전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1번과 같이 1번처럼 봤을 때 우리 반 친구들이 원하는 직업의 종류라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종류라면 사진이 아니라 표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자료는 미래에 생길 직업의 종류인데요. 만약에 직업의 종류니까 당연히 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직업 관련 누리집에서 그런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3번 같은 경우는 미래에 생길 직업의 모습이라면 사진 혹은 동영상 또는 그림 등이
가능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표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자료의 종류가 나오게 되고요. 그 자료의 종류가 정해지면 어디서 찾을지를 정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발표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발표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습인지, 종류인지, 비교인지 등등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거예요. 자, 발표 자료는 추후에 교실에서 발표 자료와 함께 검사 후 발표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표가 작성이 되면 107쪽 표가 작성이 되면 여러분들은 발표 자료도 함께 제작을 하고 계세요. 선생님이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발표 자료를 함께 제작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107쪽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표를 다 작성하시면. 나중에 발표자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선생님이 미리 알려줄 텐데 듣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말하고 있는가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듣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크게 말해줘야 되겠고요. 궁금한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친구들이 전혀 관심 없는 걸 말하는 것은 좋은 발표가 될 수 없습니다. 친구들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 내용으로 친구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말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았는가? 네, 중요한 내용을 발표에 담아야 되겠죠? 그냥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은 굳이 발표의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핵심적인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요점으로 정리해서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하면 발표가 산만해지고 또 길이가 길어져서 듣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또 출처를 밝혔는지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가 영상 시대거든요. 따라서 이 영상 저작물을 쓰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활동인데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용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출처를 밝히셔야 해요. 자, 마지막으로 제작된 발표물은 보는 사람에게 불편함이 없는지 이건 어떻게 할까요? 예, 이건 보는 사람이 불편함이 없는지는 내가 직접 시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멀리서 보고 만약에 우리 교실이 넓다면 멀리서 보고 우리 교실에서도 다 볼 수 있나? 앞에 있는 앉은 사람, 뒤에 앉은 사람도 볼 수 있는지, 글씨 크기는 적당한지 등을 내가 발표자로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발표를 보는 사람으로서 한번 평가해 보시면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교과서 107쪽 선생님 강의 듣고 107쪽의 표를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활동은 선생님이 등교 수업 시에 확인합니다. 반드시 기록하세요. 잊지 말고 기록하세요. 모두 안녕!